안녕하세요. 글미사입니다. 먼저 구독자 5,000명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십만 유튜버분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구독자분들 모두 제게 무척 소중한 분들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Q&A 시작해보겠습니다. 30대입니다. 미혼입니다. 얼마 전 다뤘던 범죄자 손두팔은 감옥에서 결혼까지 했다는데 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파세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작은 호텔에서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집중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네요. 언젠가 채널이 정말 커진다면 그런 날이 올까요? 전 고양이 사진을 찍는 게 취미입니다. 잠시 제가 일본에서 찍은 고양이 사진 보여드릴까요? 평판이 좋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INFP입니다. 일은 조금 불만이 있다 보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니까요. 저는 2020년 여름에 귀국했습니다. 노제팬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전 오이타현 베프에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20대 후반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요. 좋았던 점은 있던 곳이 베프다 보니 온천을 쉽게 즐길 수 있었던 거? 불편했던 점은 교통비, 광열비, 수도세 같이 공과금이 비쌌던 거? 전 비슷한 점보다는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문신의 엄격한 점이나 인감이나 팩스 같이 한국에선 점점 없어져 가는 것들이 아직 현장에서 사용된다는 점이 참 다르구나 싶었어요.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폐쇄성이 아닐까 싶네요. 일본 웹에서 자료를 모으다 뉴스 댓글란을 보면 뭔 사건만 발생하면 외국인이 범인이라는 댓글이 차고 넘치는데 이런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분위기, 소집단, 지역의 관습과 규율, 이런 이질적인 부분들은 일본 특유의 폐쇄성에서 기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전 한국인이라 일본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알 순 없지만 이 사람은 혐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제가 느낀 바로는 세대별로 사고방식도 다른데 젊은 세대는 한류 덕에 전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윗세대는 국제 갈등이나 제일교포 등 겪어온 환경적 요인이 많다 보니 같은 세대라도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많이 다르다고 느꼈네요. 뭔가 두루뭉술한 답변이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 채널에서 다룬 적은 없습니다만 아주 예전에 SOS 조난 사건이라는 사건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의문점이 무척 많은 사건인데 사건에 대해 정리한 문서를 읽다 보니까 빠져들었고 나름의 상상과 추리를 하는 과정이 되게 즐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부터 사건 사고에 관심이 많았어서 이래저래 찾아보곤 했었는데 정작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사건도 많았고 다소 잘못된 정보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도 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해주신 차별화된 장점 역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레드오션이라고는 해도 처음 소개한다는 차별성이 있다면 그 나름의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사실 연습보단 녹음할 때 모니터링해 드리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평소 말하는 속도나 발음은 저렇게 빠르지 않은데 녹음을 하면 어째서인지 엄청 긴장해서
말이 빨라지고 불안정해지더라고요. 채널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과 기쁜 점은 둘 다 댓글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영상은 녹음에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 문제점을 저도 잘 인지하고 있고 다소 서툴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영상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다 보니 심적으로 힘들어지곤 하네요. 기쁠 때는 제가 생각도 못한 가설이나 추리를 남겨주신 경우나 잘 봤다는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진심으로 무척 기쁩니다. (20대) 때 처음 자취를 하면서 집안이 너무 조용했던지라 일본 버라이어티 방송을 틀어놓고 살았는데요. 이걸 대충 7년 정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입과 귀가 트였습니다. 제가 좀 더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금방 됐을 텐데 7년이나 걸렸네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카레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주신 빠삐뚜빼님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카레 캐릭터인가? 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이타현에 있었다 보니 가라아게랑 토리텐 정말 많이 먹었네요. 간식 같은 경우는 오이타현에서 만드는 나조노 토리텐 센베라는 과자가 있는데요. 소박한 맛인데 응? 언제 다 먹었지? 하게 되는 타입의 과자입니다. 술이 잘 안 받는 체질이라 소주 한 병이면 만취합니다. 이상형이라 전 똑똑하고 목소리가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만들 땐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다만 공포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실력이 변변치 않다 보니 평일에 시간 날 때 영상 제작에 유용한 자료를 모았다는 가정하에 대충 합쳐서 한 편에 6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 곳이 있는데 굳이 한 곳만 뽑자면 교과관자의 데이터베이스 마토리오시카 라는 곳을 이용하는데요.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유명하진 않지만 곰스크로 가는 기차, 영화는 Before Sunrise 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은 그냥 관광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과 응원 댓글 남겨주신 반짝이님, 곽은희님, 피존트님, 김미미님, 이다정님, 멀린님, 이정민님, 이경현님, 한태준님, 빠삐뚜빼님, 지훈님, 엘리님, RPM님, 김나미님, 다비님, 우비와 함께님, 행복님, 소윤님, 케이투방님, 헤이리님, 권혁동님, 꾸연님, 막냉이 이모님, 엠버님, 이씨님, 레이몽님,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괴미사였습니다.